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주간기술 동향 2096호 2023년 6월 21일자를 보겠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은 과기정통부 ICT 통행 분석 및 정책 지원 과제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인 IITP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96호를 선택한 이유가 기획 시리즈의 6G 무선 취기 센싱 기술 동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있고 양자 메모리도 있고 인공식량망 경량화 기술도 있어서 내용이 풍부해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6G 통신 무선 축이 센싱 기술 동향에서 2017년 5G 뉴 레디오에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계 및 산업에서는 6G 핵심 목표를 정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다. 6G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축이 센싱은 테라헤르츠 대역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높은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고정밀 위치 정보는 통신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넓은 주파수 대역 및 대규모 안테나 어레이를 활용하여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축이 정확도를 제공하며 이는 이동하는 차량의 정확한 위치 추기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된다.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6 레디오 슬램, 니어 필드 로컬라이제이션, 협력 추기, 센싱, AI, ML, 머신러닝이죠. 기반의 추기, 센싱 등의 6G 추기 센싱 기술에 대해서 제시하며 추기 센싱 기술에 관련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자. 필요성에서 표에 보면은 6G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어떤 신뢰성 달성 기준이 나오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정도 쓰셔야겠죠. 제가 3, 4년 전에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자세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MMTC는 1cm, EURRC는 1cm, 모빌리티 10cm, ES 1cm, 에너지 1m, 금융, 안전, 공공에서 대부분 센티미터급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무선 센싱은 송수신 신호, 반사, 산란 등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 및 이해한다. 등등등 얘기가 있고 이미징 및 환경의 재구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센싱을 통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이미지 환경 재구성을 통해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빔포밍 및 더 빠른 빔 실패 복구 그리고 채널 상태 정보 추적 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이 그림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밑에 이등소에 자른 축이 정확도에서 6G 센티미터 단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GNSS 있고 5G 있고 UWB 있고 4G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상당히 압축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GNSS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리스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에서 이런 용어들은 자꾸 적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5G는 대규모 안테나 어레이 및 넓은 주파수 대역 400MHz 이상의 그 대역으로 해서 수미터 수준의 높은 축이 정확성을 가지는데 6G에서는 이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100에서 300GHz 대역을 사용해서 더 넓은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센티미터급의 더 정확한 추기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호 감쇄 및 다중경 효과가 일어나는 도시 환경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라헤르츠 대역의 대규모 배열 안테나를 사용해서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징 및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 등에서 6G 기술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그 내용들 쭉 얘기한 거고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와 같은 기존 실내 위치 정보 시스템은 간섭이 많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확도 및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데 고급 신호 처리 기술과 밀리미터 주파수를 활용해서 6G 실내 위치 시스템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산 및 재고에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6G 센싱 기술 관련해서 표준화를 소개하고 AI 머신러닝 기반의 무선 추기 기술과 협력 기술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거리장 추기 기술 SLAM 시뮬레이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기술 그래서 6G 추기 센싱 기술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네요. 앞으로 다룰 내용을.
기술 동향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림 좋네요. AI, ML, 머신러닝 기반의 핑거프린트 무선 추기 솔루션에서 여기 AP에 대한 어떠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거를 어떠한 그 라디오 맵으로 만드는 거죠. 라디오 맵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패턴이라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오프라인과 온라인계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정확도를 찾아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실내 채널 환경에서 수학적 처리 및 기술만으로 잡음이 섞인 관측 데이터 모델링하기 어려운 비선형 신호 모델 등의 문제점을 해결이 어렵다. 모델 등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관측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신호 모델링 혹은 불확실성을 포함한 시스템 자체를 모델링하여 이를 해결한다. AI 머신러닝으로 해결한다는 거네요.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협력 추기 기술에서 이것도 뭐 6G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력 추기 센싱에서 D2D가 핸드폰도 있고 드론까지 있고 기지국도 있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추기 주체뿐만 아니라 주변 집단의 추기 정보를 향상시키는 협력 추기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서 협력 추기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활용되는 단말 사이에 AON이라든지 도플러 시프트 등에 대해서 6G 플래그십에서 제안한 6G KPI와 같이 광대역 저지형 고해상도의 특성을 보여 기존 협력 추기 기법의 성능 향상 기여한다. 근거리장 추기 기술에서 6G 통신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인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헤르츠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데이터 전속도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무선통신 신호의 교통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6G에서 울트라 매시브 미모를 사용하네요. 울트라 매시브 미모. 그래서 6G 이네이블러를 도입하고 배열 안테나의 스케줄링 커짐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은 더 이상 평면파가 아닌 구면파로 인식되고 근거리장, 니어필드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기존 신호원의 방향만 추정이 가능했던 배열 안테나와 달리 방향과 거리를 동시에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추기가 가능하다. 그림 다시 보면은 폰이 있고 이게 바로 울트라 매시브 미모 안테나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RF 체인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모듈을 뽑아내는 거네요. 참조하시고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6 라디오 슬램 보면 슬램 기술은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는 사용자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랜드마크로 대표되는 주변 환경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사용자 상태와 랜드마크의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환경을 이동하며 랜드마크와 관련된 측정값을 수집하고 이때 SLM 알고리즘은 센서 상태와 랜드마크의 상태 추정치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기술이 있다. 자동차 등에서 많이 쓰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애물 같은 것도 있고 신호가 차단되고 그런 것들이 강학습 기반의 라디오 슬램 기준으로 해서 다중반사에 대한 신호 처리를 극복한다 라는 그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SLM 기술은 측정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자세한 환경의 추정이 가능해져서 사용자는 6G 테라헤르츠 이미징 방법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스캐닝하고 개인용 레이더나 라이다로 요거에 대한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위치 측을 예상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 MR 자율주행 드론 위치 추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동향 이건 이제 참조하시고요. 키만 보면은 TDOA, AOA, ADA, AOD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결론만 잠깐 보겠습니다. 5G 뉴 라디오 통신 시스템과 비교하여 주파수 대역폭, 대역, 대규모 안테나 사용 등 지연 시간에 대해서 6G 통신 시스템은 발전하였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6G 핵심 기술로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증강 형실 등에 대해서 추기 센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증가돼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뒤엔 참조하시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간 상호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간 상호 연동에서 뭐 표준화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WEF에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존재감과 식별 이력, 자격, 객체, 통신과 질부 같은 데이터의 연속성을 동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대규모 확장, 상호 연동, 실시간적인 렌더링 3차원 가상 세계로 정리한다. 그래서 요것들을
메타버스 간의 가상 세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눈이 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점만 잠깐 보면요, 접근성이 증대되고 참여가 증대되고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증대된다. 이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슈들은 기기와 네트워크 간의 이동이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교환의 적시성, 파일 포맷의 데이터 스키마, 자산에 대한 해석 방법, 전송된 디지털 처리에 의한 필요한 컴퓨팅 능력 등이 필요하겠죠. 참조하시고요. 표준화 동향 요거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원자 앙상블 양자 메모리라고 해서 광통신 대역의 유선 양자 중계기 구현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상온 원자 앙상블 기반의 양자 메모리 모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양자 메모리는 프라임 퀴인 단일 광자를 정지 큐비트인 원자 앙상블 매질에 저장함으로써 특정 원하는 시간에 비행 큐비트를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원하는 시간에 재생하는 기술이 되겠네요. 양자 기술을 저장해서 원하는 시간에 재생한다. 양자 정보 및 양자 얽힘 기록된 단일 광자를 원자 앙상블 매질에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모듈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상온 동작이 가능하고 수 나노세코의 펄스폴을 가지고 광자를 저장, 재생할 수 있는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에 인공신경망 경량화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 내 인공지능 모델 추론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높은 연상량을 요구하고 모델 자체가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조 및 네트워크 내 파라미터가 차지하는 디바이스 내 저장 공간을 포함하여 추론 연산이 일어난 시 소모되는 메모리 및 CPU 자원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연산량에 비해 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급이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휴대폰 단말에서 리소스 사용을 초과하여 앱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종료되는 현상이 불러온다. 그래서 인공신경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델의 경량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레이어 노드 및 신호 소스를 줄이는 경우 그에 따른 인공신경망에 대한 모델에 대한 추론의 복잡도가 떨어지게 되고 추론에 있어서 데이터 내의 복잡도가 높은 정보 해석이 요구될 경우 인공신경망의 복잡도가 낮아짐에 따라 모델 전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거죠. 단말 추론, 모델 경량화의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압축이 필요한 거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트레이드오프, 효율적인 어떤 그 정확도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낮아질수록 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양자 정보 및 양자 얽힘이 기록된 단일 광자를 원자 앙상블 매질에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모듈로.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건데. 요거는 요 앞에 얘기했던 거죠. 요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죠? 단말내 추론이 가능하게 인공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 용량을 경량화하는 거고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경량화 시 성능 저하에 대한 성능 저하가 최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단말에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 파라미터를 최소화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제비 그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식수지를 조회하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찍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기사님이 올린 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썼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식스지 이동통신 요게 그 2-3년 전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쓰던지 더 최신 기술을 쓰던지 해야 돼요. 기여는 사물통신 AI 개방성 등으로 통신시장이 발전 중이다. 개념은 6G는 사물 중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요구하며 다양한 신기술의 통신에 적합하다. 개념도에서 AI 이건 뭐죠? 메타버스인가? 테라이르츠 개방형 서비스 고정밀 메타물질 주요 기술, 통신기술, 인공지능, 고정밀, 분할 컴퓨팅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정리되는 거죠. 테라이르츠 메타물질, 스펙트럼 공유, 소수 채널 코딩 최적화, 저지연, 지터, 모바일 장치 성능 한계 극복, 요구사항 1000GBps, 마이크로세크 CL-7승 에러율, 요거는 약간 좀 점검해 보십시오. 통신 컴퓨팅 용량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6G랑 4G랑 비교한 거고요. 사물 사람 사물 통신 컴퓨팅 융합 1000Gbps, 20Gbps 신뢰성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자율주행에서 고몰입 XR, 고품질의 홀로그램 등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발전 방향 얘기했고요. 서술형을 보면 6G 이동통신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코로나 얘기 쭉 나오고 있고 6G,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6기 분야에 대해서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런 얘기 좀 적어주면 좋겠죠. 앞에서 나왔죠. 4G, 5G, 6G로 진행하고 있고 특징, 전 산업 영역에 대해서 융합 서비스로 가고 있다. 6G 이동통신의 비전,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신뢰. 제가 이거 2020년도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더 그 기술이 개선됐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주간 기술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이 정도만 써도 점수를 받았는데 요새는 이것보다 앞에 나온 그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키포인트 갖고 하시고요. 6G 이동통신 비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그래서 다시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했는데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한 거고요. 그에 대한 5G랑 6G를 이렇게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진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답으로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런 그림들이 앞에 얘기한 여기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중으로 해서 개선하고 AI 머신러닝의 위치 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해서 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